맛있는 음식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이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행복해요. 네. 이분 만나면은 오늘 점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냥. 예. 박상현의 머물래. 예,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돼지국밥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예, 야, 이게 할 말 많은데. 네, 그렇죠. 어쩌죠? 근데 오늘은 좀 이제 기존에 들으시던 얘기하고 조금 다르게 특별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 아이고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해주실지 네. 벌써 또 기대가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돼지국밥이 이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다 하는데 이 원조라고 우기는 지역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돼지국밥 과연 어디가 원조입니까? 부산 아닙니까, 부산? 그 사실 이제 돼지국밥이 어느 지역이 원조다라는 얘기들은 뭐 각 지역마다 좀 내세우기도 하고 네. 또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이다 보니까 부산이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긴 하는데 네네. 사실 돼지국밥은 저쪽 동해 쪽으로 보면 포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경상도 전라도 해안가 그리고 저기 서쪽으로 서해 바다 쪽으로 가면 북한의 지금 황해도 지역까지 다 먹던 음식입니다. 네. 하긴 뭐 돼지고기 넣고 끓이면 그렇죠. 국밥이니까. 국밥이 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끓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제주도 하면 또 고기국수가 유명하지 아, 예.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비슷해요. 네. 네. 근데 고기국수도 사실은 이렇게 국수를 말아 먹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고 네, 예. 그 전에는 그 조밥이나 수수밥, 보리밥 등을 말아서 먹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도 돼지국밥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뭐 일본에 돈코츠 라면 있는데 그럼요. 제주도 우리가 먼저 시작했어. 비슷하니까. 네. 그래서 돼지국밥은 한반도 해안 지방에서 먹던 특유의 향토 음식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특이한 게 이게 해산물도 아닌데 왜 돼지국밥이 해안 지방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 돼지하고 소하고의 어떤 가축으로서의 특징이 좀 다른데 예. 우리가 이제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일종의 소가 농기구 역할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돼지는 일을 안 합니다. 그죠? 그렇죠. 그치. 살만 찌우죠. 그 사실은 소는 풀을 뜯어먹거나 여물을 먹는데 예. 돼지는 일도 안 하고 근데 또 돼지는 잡식성이라서 사람이 먹는 걸 먹습니다. 그치. 예,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예전에 보면 잔반을 먹여서 이렇게 맞습니다. 예. 키웠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 걸 굳이 이렇게 우리가 왜 키웠을까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해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농토가 넓지 않다 보니까 네. 소를 이용할 일이 없고 소를 키울 수도 없는 환경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돼지가 왜 필요했느냐? 이 돼지는 우리가 옛날에 집집마다 해안 지방에서는 집집마다 돼지를 한두 마리씩 꼭 키웠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이 경조사태 쓰려고. 돼지머리. 네, 뭐 고기를 고사 씻고 지낼 지내는데. 때도. 근데 돼지는 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는 살아서도 제 역할을 다하고 죽어서도 제 역할을 하는데 돼지는 죽어야 존재감이 드러나는 가축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용왕제 뭐 이런 게 재가 많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제수 용품이 필요한데 네. 소를 키우기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그럼요. 되니까 돼지. 그래서 돼지국밥이 해안 지방에서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돼지가 또 이제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그 재래종 돼지 그러면 그 까만색. 예. 네. 예. 이게 이제 품종으로는 버크셔 계열의 품종이고 한데 이 돼지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무리 잘 먹이고 오래 키워봐야 60kg가 안 넘습니다. 작네. 요즘 우리가 먹는 우리 그 한돈이라고 이제 하는 우리 돼지들은 이게 교잡종이기 때문에 도축하는 중량이 120kg 정도까지 크거든요. 2배네요. 네. 근데 이제 60kg짜리는 돼지 한 마리 잡아봐야 고기가 한 절반 정도 나옵니다. 그럼 30kg 정도 나오는데 네. 고기 30kg 가지고는 이 잔치 때나 장례식 때 이렇게 오는 손님들을 일일이 대접해 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끓이는군요. 네, 그러니까 고기 국물이라도 대접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국밥을 끓일 수밖에 없고 예. 이게 이제 대규모 농사를 짓지 못하는 해안 지방에서 일종의 자구책으로 만들어낸
방식이 바로 돼지를 사육하고 돼지국밥을 끓이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안 지방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근데 고기가 충분치 않으니까 국밥이 된 것까지는 알겠는데, 예. 그런데 왜 부산이 이게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부산에 왜 향토 음식이라 하지? 부산이에요? 그게 왜 궁금하네. 유독 예. 왜 부산이냐고요? 예. 부산이 이제 이렇게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한국 전쟁. 아 한국 전쟁. 네, 한국 전쟁 때 피난민들이 이제 부산에 많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뭐 기록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진 10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음.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그 평양이나 개성 쪽에서 살던 분들은 네네. 주로 육로로 내려왔습니다. 예, 예. 육로로 내려와서 이제 주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하셨는데 네. 이 예로부터 이건 뭐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 특히 평양이나 개성 쪽 분들은 이 고기 국물을 참 잘 냈습니다. 소, 닭, 꿩 뭐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고기 국물을 내는데 아주 탁월한 솜씨를 갖고 네. 계셨는데 이분들이 만들어낸 음식이 결국은 평양냉면, 네네. 평양 온반, 개성 만둣국 뭐 이런 것들인 거죠. 네. 이분들이 이제 피난을 내려와서 이렇게 부산에서 보니까 부산 분들이 돼지국밥을 좋아하는데 예. 그분들의 어떤 솜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끓이는 솜씨가 아 이렇게 하면은 너 예. 돼지 잡내도 안 내고 그렇죠. 요거 상품성이 더 있는데 예. 왜 이렇게 먹고 그렇죠.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가 그러면 돼지국밥 장사를 한번 해볼까? 아 그러면서 이 평양이나 개성 쪽에서의 고기 국물을 내는 솜씨가 결합되면서 예. 부산의 돼지국밥이 아주 다양해지고 이 솜씨도 늘어났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된 일종의 계기가 만들어진 거죠. 예. 진짜 그 평안도에서 오셔가지고 그 국밥집 아직도 있어요. 그죠? 예. 네, 그치. 되게 유명한 국밥집이고. 네. 근데 그 국밥집뿐만 아니라 보도를 보니까 부산에 한 700개가 넘는 돼지국밥집이 있다. 네. 그러니까 국밥 맛이 다 달라요. 네. 국물 맛 다 다르고. 네. 그래 이게 네.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유명한 설렁탕 집이나 예. 유명한 곰탕집은 대충 설렁탕은 이런 맛, 그쵸. 곰탕은 이런 맛 뭔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돼지국밥 집들은 다녀보시면 집집마다 다 다릅니다. 맞습니다. 아유, 그리고 다 갔다가 달라요. 큰일 납니다. 예. 예. 그리고 갔다가는 실망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너무 놀란다거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돼지국밥은 이 뭐라 그럴까 약간 우리 그 수학의 조합을 만들어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부위를 써서 주로 국물을 내느냐, 국물은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 그 다음에 어떤 부위의 고기를 건더기로 사용하느냐 네. 이런 조합들을 맞춰 보면 뭐 수백 가지의 어떤 형태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뭐 이 양념도 그렇고 그치.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돼지국밥은 제가 볼 때 뭐 부산에 한 700개가 넘는 돼지국밥 집들이 있어도 네네. 어느 집을 가더라도 그 집만의 독특한 맛. 어떤 집은 좀 뽀얀 집이고 네. 어떤 집은 그다음 좀- 기름이 둥둥 뜨는데 네. 그거를 뭐 쌈장까지 넣어가지고 냄새를 잡는 예. 적국내에서 확 나는 집도 예. 있고 그러니까 아주 맑아가지고 예. 어떻게 이렇게 투명하지? 왜 네. 이렇게 다르지? 이런 집도 그러니까 있고. 크게 이제 국물 내는 거에 따라서 일단 한 두 부류로 나누면 맑은 국이 있고 뽀얀 네, 게 네. 하는 국물이 네. 있다 아닙니까? 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집집마다 이게 가게가 만약 700개가 있다 하면 다 맛이 다른 게 저는 그 넣는 양념장 네. 우리 보통 그냥 다대기라고 네, 표현하는데 예. 그거 맛이 또 굉장히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설렁탕처럼 뽀얀 국물이 있고 그다음에 곰탕처럼 아주 좀 맑은 맑은 국물이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이 뼈를 어떻게 쓰느냐에 좀 달라지거든요. 보통 뽀얀 국물이 나오는 집들은 그 유심히 보시면 그냥 하루 종일 사골을 구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골에서 이제 뽀얀 국물이 나오고 맞아요. 대표적으로 그 서면 시장 쪽에 가시면 이렇게 맞아요. 국밥집이 있어요, 올려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루 종일 끓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들은 국물이 아주 뽀얗게 나오는 집들. 예, 그래서 예. 여기는 주로 이제 쓰시는 거는 돼지 사골로만 국물을 내고. 네. 근데 맑게 나오는 집들은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뼈를 한번 고아낸 다음에 거기에 고기를 넣으면 뽀얗은 국물이 투명하게 변합니다. 아주 예, 신기하게. 예. 그러면 이제 요렇게 쓰는 집들은 뼈보다는 고기나 내장으로 국물을 내는 경우가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아주 드물게 돼지 머리로 아. 네, 돼지 머리만 가지고 또 개운하게 내는 그런 집들도 있고. 저는 이제 어딜 가보면 그 수육 같은 거, 수육 예. 백반 네. 꼭 이렇게 먹으면 네. 수육은 모양은 비슷한데 딱 씹었을 때 그 질감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렇죠. 집집마다. 네. 근데 이제 질감이 좋다 하는 거는 좀 고급인지 아니면은 이게 좀 다른 건지 부위가 다른 건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네. 네.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거는 기름과 살코기가 적절히 네. 섞여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로 삼겹살을 많이 쓰죠. 네, 예, 예. 근데 삼겹살 가격이 우리나라는 워낙에 비싸지 그치,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겹살하고 아주 비슷한 맛을 내는 부위가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같은 경우에는 삼겹살보다는 조금 퍽퍽한 느낌은 네. 있지만 그래도 삼겹살하고 가장 가까운 부위고. 네네. 근데 이제 뒷다리 부위는 이 지방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퍽퍽하고 네. 좀 질긴 느낌이 들죠. 음. 근데 이제 그 뒷다리 부위는 가격이 제일 쌉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특수 부위들 뭐 항정살이나 네, 네. 이런 네네. 부분을 쓰시는 가게도 있고 예, 예, 예. 그리고 또 요즘은 돼지고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수입 육을 많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수육은 주로 전지 앞다리로 좀 제일 많이 하고 네, 고급스러운데 어떤 집이 좀 돼지국밥집인데 수육이 너무 맛있다 해서 가보면 주로 항정살이 좀 섞여 네, 나온다거나 네. 비싼 부위가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그러면 아까 이제 해안지방에서 돼지를 키워가지고 국밥 돼지 국물을 베이스로 하는 음식이 많댔으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바닷가 쪽에는 다 돼지를 사육을 하고 그리고 돼지국밥하고 되게 비슷한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제주도 아래쪽에 있는 큰 바다를 우리가 동중국해라고 하는데 네네. 이 동중국해 주변에 있는 나라는 거의 대부분 돼지국밥하고 똑같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쿠오카 쪽 큐슈의 후쿠오카 쪽 가면 돈코츠 라면이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오키나와에 가면 오키나와 소바라는 음식이 있는데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돼지국밥입니다. 그리고 대만 쪽으로 가면 그 저각탕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우리 돼지국밥하고 똑같은 국물에 대신 밥을 말아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쫑스라고 하는 그 찰밥 찰밥을 나뭇잎에 싸서 이거랑 그 돼지 국물이랑 같이 먹는. 이래서 요게 아마 동중국해 전체에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아니 우리 여기서 700개가 있는데, 그렇죠? 오키나와 뭐 네, 저기 있겠지. 뭐 다른데 후쿠오카 이런데 뭐 동중 더 많겠죠. 네. 예. 아니 우리 청취자분이 이래 만들든 저래 만들든 돼지국밥이 뭔들 안 맛있겠어요. 아이고 엄청 못 먹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다. 전구지 무침 그게 들어가야지 맞습니다. 맛이지. 맞습니다. 이러네. 그렇지. 예. 아니 근데 저는 개별적으로 선호하는 그 국밥의 어떤 스타일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마칼럼니스트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특별히 좋다기보다도 그때그때 좀 달라요. 아 그때 오늘은 좀 맑은 거 먹고 싶다. 네. 아니면 근데 요즘은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부산 돼지국밥이 너무 얌전해졌다. 아 예. 쿰쿰한 냄새 예. 이런 거 예. 없어져가지고. 좀 특유의 그 누린내도 좀 나면서 네. 그다음에 내장도 좀 듬뿍 들어가고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친 야성의 맛 이런 것들이 좀 옛날에는 있었는데 아이고, 거친 예, 야성의 진짜, 맛. 진짜. 예. 예. 요즘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네. 좀 너무 얌전해졌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뭐 친구 와가지고 이렇게 돼지국밥 주면은 전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딱 못 먹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거의 없어요. 그게 네, 지금. 요즘은 뭐 예, 웬만하면 다 대중적으로 맞춰져가지고 말이죠. 네. 예. 그러니까 외진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돼지국밥이 자꾸 그들의 기호에 맞춰가는 약간 평준화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날대로 근처만 가도 뭔가 냄새가 확 돼지국밥집이 있구나. 아, 진짜 아까 뭐 좀 거친 뭐 냄새 뭐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 진짜 그런 것도 사실 그대로 맛이 있거든요. 그럼, 예. 그런 냄새 다 잡을 거면 굳이 뭐하러 돼지로 국을 끓여. 돼지 냄새가 나야지 돼지국밥이지. 아니 그리고 그 냄새를 어떻게 잡느냐도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왜냐하면 많습니다. 아예 자체 처음부터 그냥 살만 써서 뼈 냄새를 안 잡느냐, 네. 아니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젓국 같은 거 네. 정말 많이 넣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갈 때
뼈 냄새, 뼈 곱는 냄새, 쿵쿵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젖국 냄새가 그게 나가지고 먼저 올라오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부가적인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네. 오히려 그 돼지 국물이 뼈나 살코기가 내는 그 특유의 그 육향 이런 것들을 좀 즐기는 게 사실은 돼지국밥엔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K푸드 대표 주자가 될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 그 외국에서 프랑스 요리를 전공한 사람들이 돼지국밥에 도전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게 프랑스식 육수를 내는 방식으로 우리 돼지국밥에 국물을 내면 이 돼지국밥이 굉장히 세련된 맛을 내는데 이 도전을 하는 젊은 셰프들이 요즘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와인을 좀 넣나? 아니요. 그게 이 보통 프랑스 같은 경우에 예. 송아지 고기 이런 육수들을 낼 때 요 육수 방식을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뼈를 구워서 사고를 구워서 하면 이 특유의 뭐라 그럴게 약간 스모키한 향이 올라오면서 그 아주 독특한 국물 맛을 내기도 하죠. 야, 그렇죠. 700개가 넘는데 이제는 프랑스로 나가야지. 프랑스도 분점 내야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점심 때 또 돼지국밥이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예, 안 그래도 청취자분들도 오늘 돼지국밥 사 먹어야 되겠다 말씀도 하시는데 돼지국밥 사 먹는 것도 좋은데